여러분, 둥구리쌤입니다. 오늘 알아볼 것은 토양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작물이 자라는데 도움이 되는 토양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가보실까요? 레이고! 작물 재배를 위한 토양은 생육에 필요한 양분이 충분하고 수분 함량이 적당하며 유효토심이 깊어야 합니다. 이 유효토심이란 식물에게 필요한 수분, 양분, 그리고 공기 조건을 갖추고 있어 뿌리가 뻗을 수 있는 토양의 깊이를 말하는데 이 유효토심이 깊고 부드러워야 작물이 자라기 좋습니다. 흔히 유효토심이 없으면 생땅에 농사 짓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는 전체 면적의 3분의 2가 화강암 또는 화강편마암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화강암에서 유래된 토양은 여름철 장맛비에 의한 염기용탈이 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산성화된 토양이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또한 경사지에서는 토양 유실이 많아서 토심이 얕은 경우가 많아요. 작물은 중성인 토양에서 가장 잘 자라는데 우리나라 대부분의 토양은 산성화된 토양으로 농사를 짓기에 적절한 상태는 아니에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비료, 유기물 등을 사용해서 작물이 자라기 좋은 토양으로 바꾸어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단단하고 토심이 얕은 밭을 깊이 갈아주면 작물이 양분을 흡수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져 뿌리가 잘 뻗을 뿐 아니라 이 수분의 이용 범위가 넓어져서 작물 생육을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이 깊이 가리는 토양이 건조한 상태에서 실시해야 효과적인데요. 습한 환경에서 점토가 많은 토양을 깊이 가리하면 오히려 토양이 다져지는 효과가 나타나서 토양 속 공기층이 줄어들고 통기성과 배수성이 나빠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중경은 사이가리나 중간가리라고 하면 좀 쉽게 이해가 가실 텐데 작물이 자라는 도중에 밭 고랑 사이사이에 흙을 긁어주어 고랑에 자란 잡초를 뿌리째 엎고 부드럽게 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중경과 함께 중경 배토란 말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중경과 배토를 합쳐 부르는 말로 멀칭되지 않은 노지에서 옥수수, 수수, 감자 등의 작물을 재배할 때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긁은 고랑의 흙을 작물 포기 밑에 두둑하게 얹어주는 것으로 물 빠짐과 토양 통기를 좋게 하고 쓰러짐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어요. 비료는 토양의 생산력을 높여 작물이 잘 자라도록 하는 영양물질을 말하는데 이러한 의미에서 퇴비 역시 비료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비료는 광물질에서 유래된 무기질 비료이고 퇴비는 동식물로부터 유래되어 토양 개선에 초점이 맞추어진 부산물 비료에 속합니다. 이외에 유기질 비료도 들어보셨을 텐데요. 유기질 비료는 퇴비와 함께 부산물 비료에 속하여 많이들 혼동하여 사용하는데 비료관리법상 확연히 구별되어 있습니다. 유기질 비료는 부속 비료인 퇴비와 달리 발효시키지 않고 본래의 형태 및 성질을 그대로 가진 상태 또는 그걸 배합한 것을 원료로 사용해서 질산, 인산, 가리 등의 성분을 보증하는 비료이고 퇴비는 우분, 돈분, 개분 등의 가축분과 톱밥을 섞어서 일정 온도에서 미생물에 의해 유기물이 분해되는 발효 과정을 거친 비료를 말합니다. 퇴비는 발효 과정, 즉 부숙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불쾌한 냄새가 나지만 부숙이 완료된 완숙 퇴비는 안정화돼서 냄새도 적고 작물에 끼치는 해도 적습니다. 퇴비는 지력 유지 및 증진, 작물의 생산성 확보에 필수적인 농자재로 질이 좋은 퇴비를 사용하면 토양의 물리성, 화학성, 미생물의 종류와 수를 개선시켜서 작물이 자라기 좋은 토양 환경을 만들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도 이전 영상에서 깻묵과 커피 찌꺼기를 이용해서 친환경 퇴비를 만들었었는데요. 만드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우측 상단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밭 토양은 물에 의한 자연적인 양분 공급량이 거의 없고 흙이 공기와 직접적으로 맞닿고 있어 산화에 의해 양분이 소모적으로 분해되기 때문에 비료에 대한 작물의 반응이 매우 높습니다. 예로부터 벼농사는 땅심으로 짓고 밭농사는 거름으로 짓는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밭작물은 벼와 비교해서 비료의 시용 효과가 매우 커요. 첫 번째, 비료의 효과가 나타나는 속도에 따라 속효성 비료와 완효성 비료 또는 지효성 비료로 구분합니다. 속효성 비료는 간단히 말해서 효과가 빠른 비료라는 의미로 물에 빨리 녹아 사용했을 때 작물이 빠르게 흡수할 수 있습니다. 빠르게 효과가 나타나는 만큼 효과의 지속성이 짧고 빠르게 유실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완효성 비료는 속효성과 반대되는 의미로 효과가 천천히 또는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비료를 말합니다. 토양 중 미생물의 작용에 의해 서서히 분해되어 양분이 녹아나오는 비료로 유기질 비료에 해당되고 작물이 흡수되는 속도는 다소 느리지만 수개월에 걸쳐 효과가 오래가고 유실량이 적은 특징이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지효성 비료는 효과가 어느 시기가 지나 늦게 나타나는 비료로 퇴비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속효성이 더 좋은지 완효성, 지효성이 더 좋은지를 따지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빠르고 느린 것은 상대적인 개념이라 어떤 것과 비교하는지에 따라 속효성이 될 수도 완효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비료를 주는 시기에 따라 기비와 추비로 구분합니다. 기비, 즉 밑거름은 본격적으로 작물을 심기 전 양분이 부족해진 땅에 양분을 채워 넣어 초기에 양분을 흡수할 수 있도록 주는 비료를 말하고 추비, 즉 웃거름은 작물이 자라고 있는 도중에 주는 비료로 작물을 심기 전에 준 밑거름이 사라지기도 하고 생육을 이어가기에는 양분이 부족할 때 추가하여 주는 비료를 말합니다. 세 번째, 비료를 어떤 곳에 주느냐에 따라 토양 사용 비료와 연면 사용 비료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토양 사용 비료, 말 그대로입니다. 토양에 뿌리는 비료. 연면 사용 비료, 연면, 즉 잎에 사용할 수 있는 비료로 작물은 뿌리뿐 아니라 잎을 통해서 양분을 흡수하는데요. 주로 신속한 영양분 공급이 필요하거나 병해충, 습해, 유해물질 등으로 뿌리의 영양 흡수가 나쁠 때, 그리고 이동성이 낮은 망간, 아연 등의 미량원소가 결핍되었을 때 사용하는 비료입니다. 농약처럼 물에 희석하여 사용하는데 잎에 비료가 직접적으로 닿다 보니 이 비료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비료 사용량과 사용 방법을 지켜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비료 주성분에 따라 구분하기도 하는데요. 질소질, 인산질, 칼리질, 석회질, 규산질, 복합비료 등으로 구분하는데 그 중에서 석회질 비료는 소석회, 생석회, 석회고토 등이 있으며 이 석회 시용은 토양의 pH가 낮아서 작물이 이용 가능한 형태의 양분이 적어 양분의 흡수를 억제하기 쉬운 산성 토양에서 토양의 pH를 손쉽게 올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작물의 칼슘 흡수를 증가시켜서 질소, 인산, 칼리 등의 양분의 유효화를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토양 내 중금속과 유해물질을 불용화하고 흡수를 억제해 토양, 수질, 대기 등의 환경오염 등을 예방하고 토양 환경을 개선합니다. 너무 많이 시용할 때는 작물 생육에 장애가 생기기 쉽기 때문에 표준 시용량을 맞춰 사용하는 게 좋은데요. 1000제곱미터, 즉 300평당 200kg 정도 시용하되 작물의 생육과 토양의 상태에 따라 가감해주세요. 석회를 다량으로 필요로 하는 배추, 양파, 마늘 등의 재배에서 석회질 비료의 사용은 특히 더 중요해지기도 합니다. 정부에서는 농가 신청제 위주로 3년마다 토양 개량제 명목으로 석회질 비료를 무상으로 지원 공급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료를 얼마나 사용해야 될지, 언제 사용해야 될지는 사실 작물의 종류나 그리고 이전에 심었던 작물이나 토양의 상태나 이러한 다양한 이유에 따라서 다 다른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실전에서 어떻게 비료를 사용할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도 꼭 찾아주세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